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 살릴 수 있었습니다. 희생자 상가에서 만난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날, 의원님, 제 딸이 의원님하고 얼굴 색깔이 똑같아요.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랑 내 딸이 달라졌어요. 온몸이 새파랗게 멍들었어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자분들에게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남아 계신 부상자들도 또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부상자들이 제대로 쾌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또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이라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112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어김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이 112 녹취록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안쪽에 막 애들 막 압사당하고 있어요. 상태가 심각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12 신고는 서울청, 서울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 112의 경무관을 비롯한 총경들이 이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면 서울경찰청과 경무관 정도는 여기에 빨리 병력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12 서울경찰청은 이것을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서울경찰청이 이 신고를 받음과 동시에 용산경찰서에서도 이 112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용산경찰서장은 무엇을 했을까요? 한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 주변에 100일 경비단 이런 대통령 경호대 말고 당시 시위를 대비해서 1100명의 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9시에 모든 것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용산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장은 이 인력을 배치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인재입니다. 여기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대통령 그리고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니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그리고 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직무집행법, 경찰청장이 이야기하죠. 주체자가 없는 행사. 여러분, 경찰의 기본 직무집행에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신체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극도의 혼잡한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체자가 없는 행사를 이야기하는 이 정부는 무엇입니까? 대통령부터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라.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2004년 김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됩니다. 그 사람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온통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정부는 자기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행사에 와서 안전보호를 못 받아 세상을 떠난 사람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모두 다 총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장난, 농담, 그리고 웃는 총리.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속엔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리고 까만 리본 달고 웃는 이 모습,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